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무지개의 집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갈 것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취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만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지개의 집이 후원금 마련을 위해 1일 밥집을 엽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지개의 집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포근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무지개의 집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새끼 식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쉼터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가정폭력을 피해자들만뿐이 아니라 언제거나 그 임시 쉘터가 필요하신 분, 갑자기 집이 없어지신 분, 어디 가셔야 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뭐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오시곤 하시죠. 네. 무지개의 집은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1일 밥집을 열어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뉴욕에서 매년 하던 것을 뉴저지까지 영역을 넓혀 후원금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맨하탄이나 뉴저지 큰 레스토랑들은 바쁘니까 이런 특별한 행사를 하기도 많이 힘드신데 그래도 이 몇 군데서 취지가 너무 좋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올해는 함께하게 됐습니다. 1일 밥집은 오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뉴욕과 뉴저지 6개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뉴욕에서는 맨하튼 그리운 미스코리아와 서울 가든에서 또 플러싱은 함지박과 병천 순대에서 장소를 제공했으며 뉴저지는 포트리 풍림과 JD 스테이커에서 좋은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그들에게 어떤 재활의 그런 기회를 주자 해서 우리 직원들도 아주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함지박에서 이제 두 번째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한 끼 식사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만큼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SAT 한국어 시험은 잘 치르면 한인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주면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았었죠. 하지만 수년 새 응시자 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 가운데 SAT 한국어 시험 응시생은 2,11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응시자 4,625명에 비해 무려 55%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1997년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 4,62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2011년 4,540명, 2013년엔 2,986명 등 응시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SAT 일본어 시험의 경우 전체 응시자 수는 1,332명으로 한국어 시험보다는 적지만 연간 감소율은 한국어보다 훨씬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SAT 한국어의 인기가 줄어든 것은 대학 진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한국어 시험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컬리지 보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 17만 명이 SAT의 응시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 3월부터 개정 SAT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출제 방식을 피해 미리 시험을 치르려는 응시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내 아시안 유학생들이 감소 추세를 이어가면서 한인 유학생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스템 전공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7월 기준 학생 교환 방문 정보 시스템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현황에 따르면 학생 비자와 직업 연수 비자를 통해 체류 중인 한국 유학생은 77,8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86,340명에서 10.9% 감소한 것으로 다른 아시아 지역의 유학생 감소율과 비교하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중국 유학생은 9% 감소했고 일본
일본 5.6%, 타이완 7.9%, 베트남 유학생은 6.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한국 유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스템 전공 비율은 지난해 18%에서 2%포인트 늘어나면서 2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인도의 경우에는 7월 기준 유학생이 14만 9천여 명으로 지난 2월보다 2.5%가 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스탠포드 론을 받고도 재정 보조가 필요한 경우 퍼킨스 론을 받게 되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장을 반대하고 있어 퍼킨스 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 출연기금으로 운영되지만 대학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학자금 융자 퍼킨스 론은 학생들의 대출 상환금이 다른 학생의 학자금 대출로 쓰이는 방식으로 대학생은 최고 5,500달러, 대학원생은 최고 8,00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론처럼 대중적인 학자금 융자는 아니지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이자가 없고 졸업 9개월 후부터 10년간 원금을 갚아 나가게 돼 있어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융자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약 10억 달러 이상의 퍼킨스 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퍼킨스 론은 폐지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안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퍼킨스 론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퍼킨스 론이 폐지되면 올 가을 학기에 퍼킨스 론을 받기로 된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대학들은 퍼킨스 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뉴욕시 쉘터에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 2달러로 연명하는 극빈층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머니워치는 미국에서 하루 생계비가 2달러 미만인 초극빈층이 지난 20년간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미국 내 약 150만 가정 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초극빈층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달러 생계비는 세계은행이 지정한 극빈층 기준으로 주로 방글라데시나 에티오피아 등 최저 개발국가 국민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국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에서도 빈곤층 국민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층의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0년대 미국 정부가 정부의 생계 지원에 의존해온 만성적인 복지 수혜자들의 타성을 고치기 위해 실시한 월페어 개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시 생활보조금을 수령한 극빈 가정의 비율은 지난 1996년 약 66%에서 2012년엔 25%로 줄었습니다. 정부 복지 수혜자들 역시 1994년 1,420만 명에서 2014년 38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버 운전자를 대표한 3명이 우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들이 낸 소송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과연 우버 운전자들은 회사 노동자인지 단순 계약자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우버에서 일하는 운전자 3명이 의료보험 혜택 등과 관련해 우버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운전자 3명은 우버가 자신들을 회사 소속 노동자처럼 여기면서 정작 의료보험 혜택 등 일반적인 노동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캘리포니아주 전체 우버 운전자를 대신해 집단소송을 신청했습니다. 또 우버 운전자들은 실제로 우버 직원처럼 근무하는 만큼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운전자들이 회사 소속이 아니라 단순한 계약자에 불과하다며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연방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집단소송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만큼 운전기사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의료보험과 성과급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우버는 운전자 대부분이 단순 계약 형태의 근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욕시가 올여름 가장 안전한 여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신 검문을 축소했는데도 25년 만에 범죄율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윌리엄 브런튼 뉴욕시 경국장이 발표한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의 뉴욕시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뉴욕시 범죄율이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살인사건은 82건, 총기사건은 345건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 하락한 수치입니다. 윌리엄 브런튼 국장은 불신 검문을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뉴요커들은 가장 안전한 여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범죄율이 계속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성범죄는 5% 증가했고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살인사건도 2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데요. 패스트푸드의 신개념 건강식으로 변신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 해피밀이 건강식으로 바뀝니다. 뉴욕시 의회는 맥도날드와 버거킹 같은 유명 패스트푸드점들이 아동들에게 판매하는 해피밀 메뉴를 저칼로리와 저염도, 저당도 식품으로 조리할 것을 의무화하는 헬티 해피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시 내 각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해피밀 메뉴가 총 500칼로리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함유량은 전체 칼로리의 35%, 포화지방은 10%, 설탕 10%, 염분 함유량은 600mg 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식단에는 한 가지 이상의 과일이나 채소 또는 통곡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시정부는 이 법안의 승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내 18세 미만 청소년의 비만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낸다는 뜻의 자폐증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도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한 연구진이 자폐증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릴 적 자폐 증세를 보였던 12살 오웬군. 그런데 현재 모습은 또래 아이들보다 더 건강합니다. He wasn't walking, he didn't talk. 현재 자폐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오웬군은 어릴 적 캐나다의 한 자폐증 연구기관에 의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당시 오웬은 100개가 넘는 변종 DNA를 잡아내는 고해상도 유전체 검사를 1차로 받았고 이어 유전체 검사 방법 중 하나인 엑솜 분석기를 통해 2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연구진은 오웬군 외에 2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두 가지 검사 방법을 동시에 시행했는데 자폐증 아동의 초기 발견 확률을 8%에서 16%로 2배 높였습니다. 16% of the children had an ASD-related genetic finding on either the microarray or the whole exome sequencing. Times children go undiagnosed for many years, or they're on wait lists for diagnostic testing. So I think with those genetic tests and with the increased diagnoses, 한편 캐나다 연구진의 새로운 발견은 오랜 기간 검증을 거친 만큼 미국 의학계는 자폐증 조기 발견에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조만간 상용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어려운 스마트폰, 복잡하지 않고 쉽게 고안된 스마트폰이 가격도 저렴해 어르신들에게 인기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누구에게나 배우기 쉽고 편리한 물건은 아닙니다. I am so scared that when I take it and play with it, I might press something that I should not press. 89세의 조이스 할머니 역시 휴대전화 사용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일 혼자 집안에서 지내며 차를 마시는 일 외엔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I do feel it quite lonely because I had three sisters and I've lost them all, so I was always used to having other people around, you know. 그런데 최근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사람들과 통화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복잡한 스마트폰과 달리 할머니의 전화엔 버튼이 단 4개. 이름을 누르기만 하면 통화가 됩니다. Which means that all the time you're in contact with somebody, which is very, very helpful. 최대 12명의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는데 3D 프린터로 찍어내기 때문에 가격도 우리 돈 10만 원 안팎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런던의 한 벤처 기업이 개발한 이 휴대전화는 노인뿐 아니라 어린이, 치매 환자 등 복잡한 기계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eniors, people of 80 years and above, they may never have used a mobile phone before. And with an own phone, we put the use of a mobile network and a mobile phone into the hands of people. 실제 영국의 한 조사 결과 65세에서 74세까지는 10명 중 8명이 휴대전화를 쓰지만 75세 이상은 10명 중 5명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최근엔 통화, 메시지, 카메라 등 가장 단순한 기능만을 담은 이른바 어르신 전용 스마트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we find that older people face is isolation and loneliness. There's nothing better than picking up the phone and talking to somebody. 꼭 필요한 기능은 넣고 가격은 낮춘 이른바 어르신 휴대폰들이 첨단 기술이 낳은 세대차를 얼마나 좁혀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직원 채용 시 고용주가 구직자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3일부터 전격 시행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4월 이 구직자 신용 정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고 5월에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고용주가 구직자의 신용 정보를 묻는 행위나 신용 정보를 이유로 채용과 진급에 차별을 두는 행위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렌트 규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법안 3가지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가 이주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180일 내 렌트를 올려 새 입주자를 구하거나 세입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또 렌트 규제 아파트를 바이아웃으로 임대할 때 기존 세입자는 180일까지 거주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뉴저지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퍼세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65세 남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지난 29일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올해 뉴저지주에서는 총 7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퍼세이 카운티에서 2명, 버겐 카운티와 블링턴, 캠든 카운티 등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신임 회장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선임 부시장을 역임한 토머스 번이 취임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번 신임 회장이 지난달 17일부터 공식적인 임기에 들어갔다며 그가 경제 분야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리더십으로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무덥고 후덥지근한 가운데 간간히 구름이 끼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도 구름 낀 흐린 날씨에 한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